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박찬호 선수가 페르난도 타티스에게 한 이닝 2개의 말로 홈런을 맞은 지 21년째 되는 날입니다. 한만두를 비롯해 불멸로 남은 기록들에 대해서는 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머릿속 영상으로 남아있는 박찬호 선수의 페스트볼과 2000년, 2001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스카우팅 노트북이라는 책을 사모았었는데요. 마치 어렸을 때 괴수 대백과 같았던 그 책은 제가 메이저리그와 사랑에 빠지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PC통신 유니텔 메이저리그 동호회 정모에 처음 가지고 나갔을 때 다른 분들이 마치 귀한 고문서처럼 책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시던 기억이 납니다. 1999년판 메이저리그 스카우팅 노트북에 실린 박찬호 선수에게는 사이영 스터프라는 배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한 리그당 서너 명밖에 얻지 못하는 배지였습니다. 그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박찬호는 등부상으로 1998 시즌의 두 번째 선발 등판을 놓쳤다. 이 부상은 한 달 이상 계속됐고 전반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여름이 되면서 따뜻해진 날씨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 내셔널리그 7월에 투수상을 받은 박찬호는 후반기 가장 돋보이는 투수 중 하나였다. 박찬호는 파워피처의 교과서 같은 메카닉을 가지고 있다. 톰 시버 같은 두터운 허벅지에 바탕을 둔 90마일 중반대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다.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커브다.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날 그는 대단히 터프해진다. 박찬호는 체인지업 장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으려면 암스피드와 커맨드의 향상이 필요하다. 스태미너 문제는 전혀 없으며 경기 중은 물론 시즌 내내 체력적인 문제는 없다. 박찬호는 언제나 완투를 원한다. 박찬호는 미래의 에이스이며 다저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박찬호의 피칭을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찬호는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부드러운 투구 동작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팔 부상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박찬호가 체인지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박찬호는 대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다저스는 7년 1억 500만 달러의 케빈 브라운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박찬호에게 빨리 팀의 에이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준 셈이 됐다. 1998년 다저스에서 다승 평균 자책점 이닝 1위였던 박찬호 선수는 그의 방콕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훈련을 받는데요. 하지만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서였는지 1999 시즌을 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1999년 4월 24일 한만두를 허용합니다. 지금도 아쉬운 건 박찬호 선수의 패스트볼이 춤을 추며 들어오던 시절에 정확한 구속 정보가 없다는 건데요. 당시 문서들을 찾아보면 모든 문서들이 90마일 중반, 최대 100마일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예전 박찬호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저 스타디움의 홈플레이트 뒷좌석에 앉아 스피드건을 들고 있는 중절모 신사가 생각나실 건데요. 다저스의 멕시코 담당 스카우트인 마이크 브리토 씨였습니다. 브리토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이스마일 발데스, 카림 가르시아, 안토니오 우스나, 데니스 레이에스, 훌리오 우리아스, 야시엘 푸이그 등 다저스가 영입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선수만 30명이 넘는 다저스의 전설적인 스카우트입니다. 이분이 박찬호 선수의 패스트볼에 대해 했던 인터뷰가 생각나는데요. 박찬호의 패스트볼은 살아 움직인다. 그 위력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다. 내가 리그 내 모든 투수들의 공을 봐서 아는데 박찬호의 패스트볼은 내셔널리그에서 충분히 5손가락 안에 든다. 브리또의 말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켜본 대로 박찬호 선수의 포심은 구속도 구속이지만 내추럴 무브먼트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만약 당시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 측정이 가능했다면 박찬호 선수의 패스트볼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7년을 뛴 박찬호 선수가 최고의 피칭을 한 시즌은 2000년이었습니다. 그해 박찬호 선수는 공의 위력과 제구가 동시에 정점에 올랐는데요. 케빈 브라운과 함께 1969년 돈 서튼 빌싱어 이후 처음으로 다저스의 200K 듀오가 된 박찬호는 내셔널리그에서 우타자 피안타율 1위, 후반기 평균 자책점 1위, 시즌 피안타율 2위, 득점권 피안타율 2위, 탈삼진 2위, 볼넷 허용 2위, 홈 평균 자책점 3위에 오르게 됩니다. 박찬호 선수는 34경기 중 26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는데요. 우리에게 라이징 패스트볼과 퀄리티 스타트를 알려준 선수는 박찬호였습니다. 박찬호는 8월 25일 하비에르 바스케스를 상대로 통산 첫 홈런, 8월 30일 개인 최고 기록인 14탈삼진, 9월 30일 개인 첫 완봉승으로 18승을 달성합니다.
박찬호 선수는 2001년에도 내셔널리그 선발 등판 1위, 퀄리티 스타트 2위, 이닝 3위, 탈삼진 3위, 피안타율 3위에 오르는 좋은 활약을 하는데요. 하지만 허리 부상이 시작되면서 패스트볼의 구속과 구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1년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스타전에 출전한 박찬호 선수는 평균 자책점 2.80으로 전반기를 마치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후반기에 더 강하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역사적인 시즌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허리 상태가 나빠지면서 박찬호 선수는 포수 체드 크루터와 함께 점점 더 커브에 의존하는 피칭을 하게 됩니다. 9월 18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박찬호 선수는 짐 에드먼즈에게 말홈런을 맞고 3과 3분의 2이닝 7실점 패전을 안게 됩니다. 풀타임 선발이 된 이후 처음 구원 등판을 한 9월 18일 샌디에고전에서는 1대1로 맞선 7회 케빈 브라운에 이어 올라왔다가 볼넷 2루타, 볼넷 안타, 볼넷을 내주고 내려와 0이닝 4실점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0월 6일 최종전에서 베리 본즈에게 71호와 72호를 허용함으로써 전반기 2.80, 후반기 4.40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아쉬운 건 2001년이 예비 FA 시즌이었기 때문에 허리 부상의 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금 생각해도 아시아 선수가 어떻게 저런 공을 던질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박찬호 선수의 생명력 넘치는 패스트볼은 결국 2001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